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4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 발발 직후 대구에서 징집돼 카투사로 3년 11개월 동안 참전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카투사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변예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92, 참전용사는 모처럼 영웅의 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도에 6.25 전쟁 당시 겪었던 전투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치열했던 74년 전의 6.25 전쟁. 기억은 한 장의 지도 위에 남았습니다. 1950년 주머니 속 영어 단어장을 넣어 다니던 18 고등학생은 학교 대신 전쟁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학생이 노력하는 거야. 왜 가냐? 군대 가야 되는. 난 학생이고 나이도 안 됐습니다. 하니까 뭐 키봐야 됐어. 훈련 기간은 고작 3주. 그렇게 카투사 1기 의무병이 됐습니다. 징집 한 달 뒤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됐고 압록강까지 도달해 전세를 뒤집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밀려 내려왔고 장진호 전투에서는 사방이 중공군으로 포위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가는 추위 속 전우들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부상백을 치료를 못하고 놔두고 오면 말이죠. 그 이틀 가보면 중공군 포를 중공군하고 부상백하고 요래 얼어 죽어 있는 게.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이들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전산 그 동료를 생각하면 좀 내가 미안하고 내 혼자 살아나는 게 미안하고 그래요. 장진호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고 김정용 일병을 비롯한 147명을 대신해 복귀 신고를 하고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6.25 전쟁을 바로 알리기 위해 강단에 서는 이유입니다. 고마움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네요. 대구와 경북의 참전 유공자는 지난해 2만 3천 명에서 올해 2만 1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들려줄 이들의 이야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보훈가족 등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식은 6.25 전쟁 관련 영상 상영과 참전국 국기 입장,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포항 이동초 합창부는 참전 유공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먹밥 체험 행사와 호국 사진전, 북한 강냉이죽 시식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경주문화관 1918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소년의 기억, 기록이 되다라는 주제로 경주 학도병 기록물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시회에선 지역 학생들이 생존 학도병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만든 영상과 관련 기관 등에서 모은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6.25 전쟁 당시 500명이 넘는 경주 학도병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탓에 농수축산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수산 양식업계는 전기료 폭탄까지 맞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양식장이 국가 식량 생산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도축장이나 미국 종합처리장처럼 전기요금 특례 할인 시설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대표 횟감인 강도다리를 키우는 포항의 한 육상 양식장입니다. 적정 수온 유지를 위해선 바닷물을 끌어다 수조에 넣어주는 대용량의 펌프와 냉각기 사용이 필수입니다. 24시간 양식장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물이 들어온 만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펌프를 가동하니까 전기 소모가 많게 되죠. 그런데 한전이 최근 잇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평균 규모인 이곳 양식장은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2년 전 월 498만 원이던 요금이 올해는 861만 원으로 2배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생산 단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다 보니 전기요금 폭등은 곧바로 적자로 이어집니다.
육상 양식장의 소득은 전기요금이 급등한 2022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2년 연속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는 폐업으로 이어져 최근 5년 새 경북에서만 11%인 6곳이 문을 닫았고 전국적으로 19곳이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허가 미반납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이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쪽 구룡포 이쪽만 해도 원래는 40몇 군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3군데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적용 대상에 양식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축장이나 미국 종합처리장 같은 현행 특례 할인 시설과 마찬가지로 양식업도 국가 식량 생산의 한 축을 맡아 공익에 기여하는 만큼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국내 어업 생산량에서 6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 식량 산업이거든요.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특례 할인 적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식업계는 조만간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양식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적용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월성 4호기 방사능 냉각수 누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한수원이 오염수의 환경 영향을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인 1mS에 한참 못 미치는 0.000000555mS로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2.3톤이 아닌 23만 톤을 배출해도 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사고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수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사성 액체 폐기물이 처리 계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바다로 배출된 것은 중대한 사고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해변 모래사장을 정비하는 등 개장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68만 명의 피서객이 찾았는데 올해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개장을 앞둔 영덕 장사해수욕장에 중장비가 동원돼 피서객 안전을 위한 모래사장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변 자동차 캠핑장과 숲속 야영장의 편의시설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정식 개장 전이지만 최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때이른 피서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해수욕장을 조금 일찍 찾았는데 날씨가 좋고 되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자주 올 것 같아요. 지난해 경북 동해안 17개 해수욕장에는 모두 68만 명의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이 가운데 영덕 지역 피서객은 20만 명으로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 올해 역대 가장 많은 피서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생기면서 기존에 대구에 계신 분들 손님들을 비롯하여 지금 충청권의 손님들이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더 우리 동해안에 오셔서 좀 더 친절하고 또 동해안만의 어떤 그런 맛을 또 보여드리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 포항을 시작으로 경주와 영덕, 울진은 다음 달 12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의 비치 사커 대회, 포항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 울진 구산 여름 밤바다 축제 등 다양한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CUG 매각대금 1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공무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아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맡긴 돈을 가로챈 친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공무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는 내일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모공원 최종 입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부지 적정성, 주민 수용성 등의 항목을 점수화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곧바로 시청 브리핑룸에서 선정 지역을 공개할 계획입니다.